아이고 롯데야 살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의 우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1월 9일이고요. 오늘 4가지 정도의 소식을 가지고 좀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 질롱 코리아에 가 있는 우리 팀 선수 4명에 대한 기사들이 좀 나와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순서대로 좀 얘기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뭐 저의 짧은 생각들을 좀 덧붙이려고 하는데요. 일단 4명이 가 있죠. 김민석, 김진욱, 서준원, 김서진, 이렇게 4명이 가 있는데 뭐 조금씩 이제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적으로 첫째로 얘기할 거는 이제 김민석 선수에 관련된 얘기예요. 네, 일단 뭐 다 아시다시피 1라운더고 그 타격 능력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뭐 큰 기대를 모으고 있고, 뭐 이정우 선수와 비슷한 스타일이라는 얘기를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일단 기사를 쭉 소개를 조금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김민석 선수는 아직 고등학생입니다. 예, 아직 졸업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고등학생이고, 아직 정식 입단도 하지 않았는데 먼저 진롱에 파견이 돼가지고 이 좀 더 높은 수준의, 아마추어보다 높은 수준의 이제 경기를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진롱은 12승 19패로 호주 프로하고 남서부지구 4개 팀 중에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선수는 나름대로 좀 인상적인 성적을 계속 거두고 있어요. 18경기에 나와서 2할 4푼 1리, 62타수 15안타, 1홈런 1타점 9득점, 15삼진 4보인의 OPS 0.611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 훌륭한 성적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직 고등학교 졸업도 안 한 선수가 그래도 세미 프로 수준의 리그에서 굉장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좀 저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진롱 코리아 경기를 제가 막 챙겨서 보진 않아가지고 사실 김민석 선수의 플레이 모습을 뭐 정확하게 많이 보고 그러진 못해서 오늘도 제가 막 뭐 이러쿵저러쿵 길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좀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갈 건데, 그냥 안타가 나오는 모습들에서 봤을 때 스윙은 확실히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물론 안타가 나오는 모습만 보면 당연히 그런 게 맞기 때문에 뭐 사실 시즌에 들어가고 김민석 선수의 모습을 제가 좀 많이 보고 나서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기사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스윙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아름다운 스윙을 가지고 있다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뭐 타격 능력만큼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걸로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어려운 점은 이제 수비에서 어디로 가야 되냐, 이 얘기를 항상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고등학교 때는 유격수 수비를 봤는데 유격수 수비가 타격 능력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다고 많이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루수나 외야수가 더 낫겠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뭐 유격수로 수비가 잘 된다면 사실 유격수를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 정도는 좀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사실 이것도 제가 사실 직접적으로 본 부분이 아니라 가지고 일단 기사나 아니면 다른 여론들을 좀 보고 이제 커뮤니티에서 본 분들의 의견을 좀 보고 이제 좀 얘기를 하자면은, 수비는 유격수 볼 정도 아니라 의견이 많긴 한데 뭐 아직 어린 선수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합니다만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진롱에서는 그 총 4개의 포지션을 경험을 했어요. 네, 1루수로 11경기 8번 선발에 나가서 64.2이닝 수비를 받고, 2루수로 7경기 6선발 49.1이닝 수비를 받고, 3루수로는 3경기 2선발에 나가서 18이닝, 네, 그리고 중견수로 1경기 2이닝 수비를 받는데, 일단은 뭐 비율로 봤을 땐 1루수 2루수로 거의 대부분의 이런 경기를 소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팀의 입장에서만 놓고 봤을 때는 1루수는 굉장히 지금 많단 말이죠. 후보군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1루 수비는 뭐라고 해야 될까, 이미 진짜 지금도 많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도 많아가지고 사실 김민석 선수가 1루보다는 2루수로 가는 것을 뭐 우리 팬들 입장에서 가장 바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유격수면 가장 좋겠지만 그거 쉽지 않다면은 사실 2루수 자리는 생각해보면은 안치홍 선수 뒤에 딱히 지금 막 명확하게 생각나는 선수가 없는 상황인 건 맞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내야수들이 많이 조금 빠져나갔어요. 우리 팀이 보면은 뭐 외야로 나가거나 아니면 투수 전향을 하거나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루수 요원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또 뭐 잠깐 다른 얘기지만 그 내야수로서 또 역할을 해주던 배성근 선수가 또 투수로 전향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건 이제 결혼 소식이 보시다시피 결혼을 배정훈 선수가 하게 됐는데 이 기사 타이틀에 투수 전향이라고 못 박아가지고 확실히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해 말에 투수를 하니 많이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투수 전향을 하기로 이제 확실히 했기 때문에 가뜩이나 사실 없는 이 이루수, 유격수 볼 수 있는 자원이 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루수로 가주면 뭐 가장 좋겠다는 거는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고등학생 신분에서 아직 이런 해외 리그를 경험한 거는 굉장히 큰 경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호주 리그의 수준이 뭐 엄청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국내 퓨처스 리그보다는 수준이 높은 걸로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그 뭐 미국이나 중남미의 그런 유망주 선수들이 많이 뛰는 리그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보고 느낀 것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좀 모습을 우리가 또 잘 지켜봐야 되겠고, 사실 이 기사에 제가 좀 그 생각을 해볼 만한 부분이 이거였어요. 이제 김민석 선수가 올 시즌에 들어가가지고 1군에 올라와가지고 선배들과 경쟁하면서 경험치를 쌓느냐. 그러니까 1군에서 어떤 뭐 백업의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일 것이고, 둘째는 2군에서 웨이트 트레이닝 및 기초 체력과 기본기, 수비 등을 갈고 닦아서 이제 육성을 하느냐인데, 우리 팀의 지금까지의 이런 그 육성 기조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최근 한 3, 4년 동안에 보면은 2020년에 1라운더들 기준으로 2020년 1라운더 신인 최준용은 2군에서부터 시작해서 착실하게 성장했고 1군 필승조로 빠르게 자리를 잡았다. 사실 최준용 선수는 첫 해부터 역할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하지만 반면 22년 1라운드 김진국 선수나 22년 외야수 조세진 선수는 기회를 처음부터 받았긴 했지만은 사실 1군에서 바로 좀 살아남지는 못하면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내야수들, 특히 야수들 같은 경우는 좀 저는 퓨처스에서 좀 기회를 받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일단은 한 시즌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체력적인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퓨처스에서 1년을 좀 그 주전으로 계속해서 경험을 쌓으면서 체력을 관리하는 방법이나 또 시즌을 보내는 그런 루틴들을 만들어 나가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타격 능력이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뭐 1군에 바로 들어가가지고 뭐 좌타 대타 요원으로 뭐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취약한 부분이 수비에 대한 능력을 키울 만한 시간이 없는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심리적으로 쫓길 수밖에 없잖아요. 1군이란 무대는 보여줘야 되는 무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뭐 김민수 선수도 그렇고, 비록 이제 전향을 했지만 배성근 선수도 그렇고, 우리 팀에서 그래도 좀 핵심 내야 자원으로 좀 생각을 하고 어린 선수들한테 사실 퓨처스에서 풀타임 기회를 주면서 조금씩 이제 키워왔단 말이에요, 과정들이. 그래서 이런 기조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 김민석 선수도 일단은 퓨처스에서 조금 한 시즌을 다 보내는 거를 경험을 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김민석 선수가 진짜 괴물 같은 활약을 해서 뭐 바로 1군이 씹어 먹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경우는 정말 잘 없는 경우고, 뭐 안치홍 선수가 2루 자리를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안치홍 선수가 이제 2023년, 2024년까지 하고 이제 FA로 풀리게 되는데, 안치홍 선수가 사실 뭐 나이가 아직 엄청나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안치홍 선수가 90년생이에요. 사실 워낙 그 고졸 신인 시절부터 활약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나이가 되게 많다고 좀 느끼는 게 있는데, 안치홍 선수가 이제 90년생이니까 아직 34살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로 쳐도. 그러니까 만 33세밖에 안 된 선수라서 뭐 내년 시즌 마치고 나서도 사실 만 34세에 다시 FA가 되는 거고, 만 35세 시즌이 이제 25년 시즌이 되니까 사실 안치홍 선수가 뛸 수 있는 시간은 아직 더 많이 남았다고 봐도 뭐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루 수비 능력이라는 것이 점점점 나이가 들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안치홍 선수가 우리 팀에 확실히 남아있는 2년 시간 동안 2년 시간 동안 김민석 선수가 조금 그 퓨처스에서 경험도 쌓고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군대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오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런 핵심 유망주 선수들이 군대 문제가 나중에 걸리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항상 항상 많이 생겼어가지고 사실은 이런 그 앞에 선배 선수들이 든든하게 있을 때 빠르게 군대를 갔다 오는 게 팀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선수 개인으로서도 사실 김민석 선수가 안치홍 선수를 넘어서가지고 자리를
이루수 자리를 가져오는 건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군대를 갔다 와서 안치홍 선수가 이제 우리 팀에 뭐 계속 안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어지간하면 우리 팀에서 은퇴를 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조금 더 멀리 보고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팀이나 선수들도 좋다고 생각해서, 물론 그 성민규 단장 체제 이후에 굉장히 좋게 평가를 받는 게 그 어린 선수들의 군대를 굉장히 스마트하게 잘 보내고 있다는 부분인데, 아마 김민석 선수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을 생각을 할 것 같고, 나승엽 선수가 전역을 이제 하잖아요. 네, 전역을 작년 군대를 3월쯤에 갔으니까 아마 올 시즌은 좀 힘들 거고, 내년 시즌부터 다시 이제 팀에 합류가 가능할 텐데, 그런 것을 좀 보고 또 김민석 선수를 또 군대를 보낸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수비 포지션은 사실 나승엽 선수가 상무에서는 거의 1군을 지금 많이 보고 있고, 또 팀에서는 3루로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저는 작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나승엽 선수는 1루가 더 어울린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수비 포지션은 그렇지만 일단 그 컨택트가 좋은 좌타자로서의 그런 능력은 비슷한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기 때문에 타격적인 부분에서 비슷한 유형인 나승엽 선수가 들어오니까, 그럼 김민수 선수가 다시 군대에 가가지고 뭐 상무까지 가면 더 좋고요. 조금 이제 상무에서 퓨처스 경험을 쌓고 그렇게 하면 가장 베스트겠죠. 그래서 얘기 드렸듯이 어린 선수들, 고졸 선수들이 퓨처스에서 담금질하는 시간은 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2, 3년 정도? 네, 그런 시간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가장 좋은 것은 그 시간을 상무에서 군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면 가장 좋겠다는 생각, 저는 지금 당장은 들어요. 물론 시즌이 시작하고 김민석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뭐 많은 게 달라지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러면 저는 좋겠다 정도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얘기는 김진욱 선수 얘기인데, 그 옥스프링 선수가 이제 체인지업을 그 알려주는 모습을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리고 이어졌던 그 지난 7일에 있었던 퍼스 히트와의 더블헤드 2차전 경기에서 선발 등판에서 5이닝 6피안타 1피 홈런, 이번에 3타에서 3실점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팀은 비록 1대3으로 졌지만은 뭐 괜찮은 투구를 보이면서 그래도 좀 안정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거 뭐 투구 내용을 보면 좀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3실점 중에서 2점은 투런 홈런입니다. 예, 투런 홈런이고, 그리고 뭐 뒤에 보면은 여러 가지 위기들이 조금 있긴 했지만, 그래도 뒤에는 이제 한 점만 더 내주면서 사실 괜찮은 투구를 한 것 같아요. 괜찮은 투구를 했다고 보이고, 사실 제가 이거 영상까지는 보질 않아가지고 막 함부로 얘기는 못할 건, 사실 이게 영상을 보고 좀 철저하게 하면 좋지 않겠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사실 별로 안 나오고 싶어서 지금 그냥 텍스트로만 보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날 저는 이 기사상에서 무엇보다 인상적인 부분은 그 투구수가 75개였는데 그중에 스트라이크가 50개였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입니다. 사실 김지웅 선수가 가장 계속 어려운 점이 이제 결국 제구가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인데, 이날은 75개 중에 50개 스트라이크 25개 보여내주면서 괜찮은 이제 컨트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사실 호주에서 이런 경험을 계속 해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무엇보다도 일단 스트라이크를 집어넣는 연습을 많이 하고 오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날 등판에서는 그런 부분이 잘 된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뒤에는 좀 뭐 쭉쭉 얘기가 있지만, 이 퍼스 히트 팀이 호주 리그에서 지금 팀 타율 홈런 2위를 질주 중인 타격이 좋은 팀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퍼스 히트 팀이 또 호주리그 강팀이기 때문에 뭐 나쁜 성적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고, 질롱 코리안 22일 애들레이드전을 끝으로 호주리그 정규 시즌 마무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한 2주 정도 이제 남아 있는데, 2주 조금 안 남았네요. 남아 있는데 뭐 남은 기간 동안 김진욱 선수가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아마 선발 기회를 더 받을 것 같은데, 뭐 그때 동안도 뭐 다른 거보다는 일단 제구력, 그러니까 스트라이크를 집어넣는 데 집중을 해서 좀 이런 소중한 기회를 잘 활용을 하면은 아마 좀 본인이 발전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좋은 진행을 보이고 있다, 질롱에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고, 다음은 이제 서준호 선수예요. 서준호 선수도 질롱에서 또 경험을 쌓고 있는데, 일단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에는 15경기 24이닝 평균 6.75로 이제 부진을 했는데, 후반기에는 그 빠른 공을 조금 내려놓고 투심 위주로 던지면서 후반기 18경기에서 36이닝 평균 자책 3.50으로 좋은 투구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감을 남겼는데, 일단 서준호 선수는 그 가가지고 네,
지난달 29일 시드니 블루삭스전에서 6이닝 3피안타 1피 홈런 2보이는 3타의 사진 2시점 A자책으로 또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선발로 나선 두 번째 경기인 6일 퍼스히트전에서는 5이닝 5피안타 무사사구 5타의 삼진 2시점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또 괜찮은 투구를 했어요. 무엇보다 인상적인 거는 선발로 나선 두 경기 11이닝 동안 보이넷을 2개밖에 내주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11이닝 동안 8타의 삼진 8사사구 8타의 삼진 2사사구니까 굉장히 이 본인의 삼진 비율이 이상적이죠. 예. 이거 제가 진짜 맨날 얘기하는데 다른 이런 그 호주 리그나 아니면 퓨처스나 하여간 우리나라 KBO 1군 리그가 아닌 이상해야 사실 참고할 수 있는 부분 좀 보이는 삼진 비율밖에 없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스트라이크 볼 비율하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호주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올 시즌에 좀 기대를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뭐 김주영 선수 얘기도 많이 했지만 서준원 선수도 분명히 특히 선발로 무조건 선발로 계속해서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되고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서준원 선수를 1군에서 불펜으로 쓰는 퓨처스에서 선발로 쓰는 편이 낫다고 생각할 정도예요. 왜냐면 이 서준 선수는 제가 진짜 많이 얘기했는데 무엇보다 체력이 가장 강점인 선수. 그러니까 투구수가 많아져도 구속이 유지가 되고 본인의 구위가 떨어지지 않는 스타일인데, 이런 선수를 불펜으로 쓰는 건 너무나 아깝다. 그리고 좀 짧은 이닝보다는 긴 이닝을 던질 때 좀 더 잘하는 모습들을 뭐 지난 시즌도 그렇고 계속해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선발로 기회를 계속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 선수를 선발로 쓰지는 상당히 아까운 일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아무튼 올 시즌 또 선발 서준원의 모습을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얘기인데, 그 성민규 단장이 12일에 호주로 가가지고 이제 진롱 경기를 좀 지켜보고 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진롱에 김진욱, 서준은 김민석, 김세현 선수가 있으니까 아마 직접 또 호주에서 뛰는 모습을 아마 볼 것 같고, 그런데 일단은 아까 이 기사에서 추가적으로 있는 거는 서준 선수가 지금 호주에서 직구 구속이 140 미만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만은 아직 사실 시즌이 개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 컨디션을 우리나라 리그에 맞춰서 하지 뭐 호주 리그에 맞춰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구속은 아마 더 올라갈 거고, 뭐 앞에 말씀드렸듯이 보이넷을 많이 내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 기사에서는 김진욱과 서준은 올 시즌 불펜 롱맨 겸 대체 선발 1순위로 뛸 가능성이 높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지난 시즌에 나균환 선수가 맡았던 좀 마당새 역할을 이 두 선수가 많이 좀 일단은 가지고 출발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지난 시즌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뭐 선발진 이미 나와 있잖아요. 스트레일리, 반즈, 박세웅, 그 다음에 뭐 이인복, 나균환 1순으로 일단 진행이 될 텐데, 뭐 그 5명의 선발들이 뭐 가장 잘 돌아가면 제일 좋겠지만, 야구라는 것이 하다 보면은 좀 이제 선발적인 부분에서 체력이 저하될 수도 있고 조금 아픈 경우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이 김진욱, 서준원 선수가 6선발로서 역할을 가장 먼저 해야 될 선수들이 거고, 또 난조를 보여서 빨리 내려갔을 때 또 지난해 나균환 선수가 했던 역할을 한 3회, 4회쯤에 빠르게 올라와가지고 한 3이닝 정도를 끌어준 역할을 분명히 해줄 거라서 그런 모습을 또 기대를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좀 해봤는데, 김서진 선수 얘기는 이 기사에 진짜 짧게 있어요. 네, 유튜브 야구 독학 선수로 유명하다면서, 네, 검정고 시를 통해서 들어온 선수이기 때문에 나이는 그 지난해 입단했지만 나이는 김민석 선수와 동갑인, 네, 아주 어린 선수인데 뭐 이 정도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정도로 조금 소식을 전하는데요. 오늘은 사실은 제가 막 그 눈으로 직접 보고 한 얘기들이 아니라 가지고, 그러니까 경기를 보면서 이 선수들에 대해 제가 뭐 정확하게 많이 알고 있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가지고 좀 그런데, 일단은 좀 이런 소식들이 있다는 거 전달해드리고, 그 다음에 김민석 선수의 수비 포지션, 그리고 앞으로 육성 방향,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의 방향을 또 지켜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살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아의 우피였고요. 그 시즌 슬로건을 제가 몰랐었는데 지난해, 그러니까 그 납회식 때 하나의 힘이란 캐치프레이즈를 정했다고 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엔딩 멘트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힘 롯데 자이언츠.